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근종을 거의 30개씩 뗀 사람에 대한 후기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회복이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수술을 7시간이나 한 사람도 없어, 심지어. 뭔가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작년 11월에 그때 제주도 갔을 때잖아. 제주도 보름살이를 고북의 오랜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지. 마침 그때 생리기간이었어. 근데 평소랑 다르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이제 엉덩이 뒤쪽이랑 골반이랑 허리까지.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 근데 나는 그게 작은 근종이 아닐 수도 있고 혹시 다른 거 아니야? 막 이런 좀 무서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종이 한 2cm짜리 정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 재작년에 건강검진 했을 때. 근종이 생기는 명확한 이유는 구전되는 썰이야. 1번 스트레스, 2번 호르몬, 그다음에 3번 비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살이 엄청 많이 쪘어.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전 극강으로 받았어. 이 세 가지 이유가 복합인 것 같아. 근데 아직 명확한 이유는 없대. 근데 내가 일단은 10년 전에 자궁근종 복강경 수술을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설마 재발일까 이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뭔가 배가 딱딱하고 하니까 일단 너무 무섭잖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 다발성 자궁근종이었고 거대 근종도 있었고, 그냥 내가 수술을 했던 곳이니까 나의 기록들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쪽 병원으로 갔고, 의사 선생님이 딱 이 말을 했지. 애기 낳을 거냐고. 근데 사실 우리가 결혼한 지 지금 5년 정도 되었지만 아기를 안 낳는다 뭐 이렇게 딱 단정 지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이 세월이 5년이나 지났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직업 바뀌었고, 그래서 나한테 그냥 아이를 낳는다?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나는 출산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 출산할 의지가 있으면 로봇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MRI를 찍어봐야 알 것 같고, 자궁 얼마 안 남았어. 이 말을 했어.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웠는데 일단 MRI 촬영을 그 다음에 했지.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번 수술했었는데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로봇팔 수술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보험으로 얼마 정도 나올까, 실비로.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MRI는 무슨 이렇게 앞뒤가 뚫려져 있는 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더라고. 조영제였나? 뭐 주사를 맞아. 그 주사를 맞을 때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게 헤드셋을 쓰는데도 아마 엄청 시끄러울 거라고 해서 뭐 얼마나 시끄러우려나 그러고 들어갔는데 진짜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귀마개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헤드셋을 쓰는데도 너무 시끄러워. 근데 나 그 와중에 잠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 보고 소견서를 받고 이제 어느 병원으로 갈지 고민을 했는데 서울 성모병원에 이제 근종 센터도 있고 유명한 선생님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서울 성모병원으로 가게 됐지. 교수님 만나서 이제 진찰을 받는데 이제 교수님이 다정씨 근종은 그래도 다정한 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아이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근종으로 적금을 가입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 교수님이 되게 따뜻했어. 엄청.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전 검사를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심전도도 하고 뭐 피도 뽑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거기서 1차 다이어트를 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심전도에서 부정맥 소견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쯤에 이제 엄마가 자꾸 나한테 왜 이렇게 숨을 몰아쉬니?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내가 계속 고북한테도 얘기했잖아. 뭔가 심장이 이상하게 뛴다고 계속. 역류성 식도염이어서 옛날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역류성 식도염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었던 거야. 스트레스를 혹시 받는 일이 있냐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서, 그때쯤 이제 내가 스트레스 되게 심하게 받을 때였잖아. 그때 3월, 4월 이때쯤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거는 금방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수술을 이제 받게 됐지. 입원할 때 뭐 되게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해갔어. 왜냐면은 나 10년 전에 회복을 딱 병원에 3일 입원하고 수술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 쉬고 그리고 나서 바로 회사 출근했거든? 그래서 나도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지. 노트북 챙겨갔지. 수술하고 막 보려고 아이패드 챙겨갔지. 다이어리 챙겨갔지. 근데 이번에 수술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다. 병원에 가져갔던 준비물 중에 가장 좋았던 게 입는 생리대. 속옷처럼 쓱 입기만 하면 돼. 가서 신나서 짐 풀렀어. 왜냐하면 나 이거 빨리 떼내고 싶은 거야, 근종들. 그래서 신나서 막 짐을 풀고 뭐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 성모병원이 이제 천주교잖아. 수술하기 전에 수녀님이 와가지고 막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10년 전에 수술했을 때는 그걸 신청을 했었는지 수녀님이 수술 전에 와서 손을 잡아줬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거든? 근데 내가 이번에 이거를 안 해도 오시는 건 줄 알고 체크를 안 했더니 안 오시더라고. 그때 내가 아마 10년 전에 체크를 했었나 봐. 기도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알러지 있는지 그거 체크하는 거 그거 한번 했고, 여기 이제 아직도 흉터가 있는데 이제 바늘을 꼽아놔야 되잖아. 여기로 이제 링거 약 계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술할 때 마취제가 들어가니까 좀 굵은 바늘을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 놓는데, 그냥 여기 손등에 해도 되는데 손등에 하면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팔 쪽에다가 이제 마저 했고, 그리고 나서 저녁 8시까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 8시 이후부터 이제 관장을 해야 된대. 지하에 내려가서 거기 롤링핀 맛있는 빵집이 있어서 거기서 내가 막 아메리카노랑 빵 사달라 그래서 빵 먹고 막 밥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 맛있는 거야 또 밥이. 그래서 그때 막 불고기랑 국이랑 한 그릇을 다 비웠어. 싹싹 다 먹고, 특히 로브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관장을 되게 깨끗이 해야 돼서, 대장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장내시경 할 때처럼 그 관장하는 그 물에 타먹는 약이 있는데 소금물인데 미끄덩한 소금물. 그래서 나 또 생각하면 또 토할 것 같네. 그러니까 밤 8시부터 그다음 12시까지 4시간 동안 그거를 4리터를 먹는 거였어. 내가 그때 5인실에 있었는데 다음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나 포함해서 3명 있었어. 근데 이분들이 다 오늘 관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 붐비겠구나 싶어서 내가 밖에 나가서 그냥 차라리 화장실 앞에 서 있으려고 그 약을 막 다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서 계속 걸어 다니면서 이제 그냥 밤 12시까지 그렇게 해서 약을 계속 먹고 했는데 4병 먹을 때까지 소식이 안 오는 거야. 배가 막 터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 지하도 막 돌고 이렇게 했더니 그다음부터 소식이 오는데 난리가 난 거지. 그거를 이제 밤 12시까지 먹고 새벽 1시까지 다 쏟아내고 새벽 5시에 두 번째 2차 관장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분명히 예전 경험에 의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 아예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찝찝하단 말이야. 머리 감고 샤워하고 엄청 깨끗이 다 씻었지. 11시쯤에 자궁수축제 2알을 먹었는데 완전 생리통의 한 10배 정도 되는 너무 아픈 거야, 배가. 3시쯤 되니까 이제 수술할 거다 이렇게 해서 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압박 스타킹을 신는 거래. 근데 전염병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다. 잘하고 와.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어. 올라가면 이 수술을 받는 사람이 당사자가 맞는지 이런 걸 물어봐. 이렇게 막 대답을 하고 열을 쟀는데 나 열 나는 거야. 열이 심한 건 아닌데 37.5도? 근데 지금 전염병 시국이라 열이 나면은 수술을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검사를 해봐야 된대. 갑자기 다시 병실로 내려왔어. 코 찔렀지. 코 찌르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기다려서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가게 됐지. 그리고 다시 민망하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바이바이 하고 이제 진짜 수술실로 들어갔지. 안 떨린다고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나 10년 전에도 수술 한번 받았으니까. 근데 너무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와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된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셨어. 그렇게 해서 이제 마취 들어갈 때 호흡 2번 하니까 난 생각 안 나지, 그 다음에는. 근데 수술은 한 4시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잖아. 그러고 나서 눈을 떴는데 11시인 거야. 나 너무 놀란 거야 진짜. 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부터 시작해서 별 상상을 다 하지. 물어보지도 못하겠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계를 보니까 그냥 수술이 7시간 걸린 것만 알겠고 아무도 없고 회복실에 나 혼자만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선생님 한 분만 계신 거야. 무서운 상태로 이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딱 열렸는데 고북이 거기 사람이 한 10년은 폭삭 늙어가지고 서 있더라고. 보자마자 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랬더니 이제 고북이 근종이 28개가 있었대. 그때는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 응급실에서 문자가 이렇게 오더라고. 요즘에는 시스템이 좋은가 봐. 민다정님이 수술실에 뭐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딱 그 안내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 안내 문자도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공유해드리고 수술이 한 4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 후에 간호를 해주려고 그러면은 내가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저녁을 좀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8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되게 심장이 쿵쿵 뛰는 거야. 왜 문자가 안 오지? 왜 연락이 안 오지? 막 이렇게 8시가 한창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인 거야. 같은 병실 쓰시던 그 어머니들하고 뭐 이렇게 다른 환자분들이 걱정을 같이 해주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막. 회복실에 있다고 하고 교수님한테 전화가 와서 수술실로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그 수술실 불 깜빡깜빡이고 있고 그거를 보는데도 너무 막 심장이 떨리는 거야. 왜 내려오라고 했지? 근데 내려가니까 지퍼백에다가 뭔가 막 무슨 덩어리들을 막 들고 오시는 거야. 교수님이 저기 멀리서 딱 보는데 근종이, 나는 그게 근종인지 몰랐어 처음에. 근데 근종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여주는데 야, 이거를 이렇게 달고 살았으니 맨날 아프다고 했구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게 딱 보고 그때는 막 진짜 거의 뭐 눈물이 나는 걸 막 참고 막 그랬었지. 장인 장모님한테 연락드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연락드려서 다정히 수술 잘 마무리돼서 지금 이제 올라왔다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안심하시고. 근데 그 7시간이라는 시간이 진짜 지옥 같았어. 일주일? 아니 거의 한 7년? 막 시계 초침 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 계속. 근데 어쨌든 다시는 경험하기 싫어. 수술 잘 끝났다고 이제 교수님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나랑 피주머니 달고 나오고 소변줄을 차고 나오고, 나보다 먼저 작은 근종 로봇팔 수술 똑같이 하신 분은 소변줄도 안 끼고 나오고 바로 걸어 다녔고 이거 피주머니도 안 차고 나왔는데 나만 그렇게 하고 나온 거야. 겨우 요만한 자궁에 30개가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다 하나씩 도려내서 자궁이 지금 장난 아니겠구나. 내가 수술이 너무 늦게 끝나서 11시에 이제 병실에 왔는데 왜 이렇게 부었어?
숨도 쉬었어. 어, 4시간은 자면 안 된다고. 내가 잠들면 안 되니까 거북도 깨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막 거북도 피곤하니까 막 눈이 감겨. 그럼 또 내가 있다가 거북 깨우고, 내가 눈이 감기면 거북이 깨우고. 그렇게 하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너무 어지럽고, 그래 막 토하고. 뭔가 이거는 너무 안 좋은 거야. 수술하고 나서 빈혈 검사를 하거든? 검사를 했는데 너무 낮은 거야, 수치가. 계속 너무 어지러운 거야. 흡연줄을 빼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제가 어지러워서 막 못 살겠는 거야. 이 진통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진통제를 빼보자고. 여보, 왕관 썼네. 태어나기 직전까지 진짜 입에 아무것도 못 대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과일 주스? 사과 주스 같은 거, 요거트 하나 먹고, 그나마 좀 약간 단맛 있는 거. 과연 나 오늘 퇴원할 수 있을까? 계속 이거를 좀 걱정했던 것 같아. 나 지금 괜찮은 건가, 퇴원해도? 다행히도 이제 교수님이 와서 상태 보고 얘기하고 이랬는데 퇴원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드레싱하고 휴즈머니를 뽑는데 뜨거운 내장 빠지는 느낌? 너무 느낌이 안 좋더라고. 쑥 빠지는? 내가 여기 자궁 안쪽에 폴리라는 거를 끼워놨어. 왜 끼는 건지는 이제 명확하게 모르는데 뭐 풍선 같은 거라고 했는데 그걸 끼고 이제 퇴원을 했지.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외래 때 이건 와서 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제 내가 집에 가서 있으면은 또 나 막 집 청소하고 싶을 것 같고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 있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열흘 정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 있으면서 처음에 퇴원하고 가서는 잠만 잤어. 밥도 아예 입에도 못 대고 걸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을 계속 빙글빙글 돌았어. 회복이 이렇게 더딜 줄 몰랐어. 서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잠잘 때 진짜. 그리고 또 내가 새벽 6시랑 저녁 9시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잖아, 호르몬제. 그것 때문에 또 6시에 한번 깨면 그 다음에 또 잠을 못 자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왜 이렇게 안 낫지? 하면서 지금 수술한 지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살이 6kg가 빠졌더라고. 먹는 것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 뭔가. 나는 일을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은 되게 조급하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마음이 복잡해. 이번 그런 수술을 계기로 뭔가 많이 깨달은 게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또 사람이 내가 처음에 수술했을 때도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은 했던 것 같거든. 그래도 내가 건강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건강하게 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